장과 중국 대사가 사드 레이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논쟁이 붙었죠. 논쟁? 이건 논쟁이라기보다 중국이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권 주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반박한다. 이건요. 모니카 케인이 감사합니다. 엄동설안에 아이스 커피 한 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뭐냐면 사실은 사드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레이더가 중국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이제 몇 가지 Fear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몇 가지에서 이제 미국의 내부 사정에 대한 얘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여서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중국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걸 알래스카에서 하는 것보다 사드에서 하면 5분인가 빠르다 이랬죠. 5분인가 먼저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걸 5분 먼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엑스밴드 레이더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중국이 이제 반발을 하는데, 문제는 중국은 우리를 향해서 레이더를 안 쏘고 있냐. 중국은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레이더를 전부 다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대사가 아니라 중국 대사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 개발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00기, 그때 이제 미국이 문제 삼았을 때가 1200기였고 지금 2000기도 넘는다고 봐야죠.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지만 중국이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MRBM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전략 무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MRBM입니다. Middle Range Ballistic Missile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쿠바 미사일 사태를 보면 돼요. 쿠바에다가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쿠바에 미국의 워싱턴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이 터키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위기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개발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INF 조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사에서 되게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가 이게 한라인이라는 거 있죠. 한라인도 그래서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후르시초프하고 케네디 사이에, 후르시초프 저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케네디 저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핵전쟁의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복귀를 해보자. 너도 핵전쟁 하기 싫었지? 응, 나도 싫었고 너도 싫었어. 그런데 우리는 왜 핵전쟁으로 갔을까 해가지고, 뭐 중간에 사람 빼고, 뭐 참모도 빼고 다 빼고 바로 직통전화. 야, 나 케네디인데 후르시초프 너 지금 왜 이러는 거니? 야, 있잖아, 내 마음은 이건데 너는 왜 그래? 그래서 그 당사자인 미국 정상과 소련 정상 사이에 직통전화 한 라인을 개설을 하기로 한 거. 이것도 이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중거리 미사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쐈을 때 레이더로 쐈다라는 걸 감지하지만 그걸로 보복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했을 때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박살이 날 수 있는 위기, 그런 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MRBM이 정말 위험한 거다 이거죠. MRBM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선제 공격을 하고, 중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하니까 대단히 위험해서, 그래서 양쪽이 그리고 또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엄청 비싸단 말입니다. 근데 이 MRBM은, 그러니까 가까이에만 배치만 할 수 있다면 가성비가 ICBM 대비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할 수도 있고 대량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자제를 하는 무기인데 문제는 소련하고 미국이 자제를 하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이 개발을 하고 실전 배치를 해서 미국이 니네 이거 만들면 니네도 조약 가입해서 중거리 미사일 폐기해 그랬더니 중국이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싫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미국이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응?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만들겠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하는데 일본 열도를 따라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중국을 싸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야, 너 지금 중거리 미사일 미국 니네를 향한 것도 아닌데 왜 니네 난리야라고 중국은 그러겠죠. 그럼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동맹이야. 니네가 일본하고 한국을 중거리 미사일로 덮어버릴 수 있잖아.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잖아요. 왜 푼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쏘라고 푼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배치하라고 푼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죠. 미국이 미쳤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 배치를 푼 게요. 그리고 이번에 합동군사훈련, 중국을 상대로 한 합동군사훈련에 지금 우리나라 참여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분법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반중 친미 이분법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동맹이에요.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라는 거는 동맹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정치라는 게 We are the world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차이메리카 시대에는 그럴 수 있지. 지금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하고 다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아이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양쪽에 다 같이 지내자. 그런 외교를 했다면,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사이에 다 같이 잘 지내는 외교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와 영국이 갈등하는 사이에 줄 잘못 썼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 영국하고 미국, 러시아랑 갈등하고 있는데 니네들 왜 그러니? 나는 니네랑 양쪽이랑 다 평화롭게 지낼게.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등신 같은 짓을 했고, 냉전 속에서 확실히 어느 쪽에 진영을 하고, 그러니까 영국과 동맹을 맺었던 일본이 저렇게 이 관계에서 양쪽하고 다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꿈속에서 망상이에요, 망상. 기본적으로 어떤 진영에 서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진다고. 1차 세계대전 때 만약에 터키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박살나고 오스트리아가 박살나고 아니 역사에서 국제적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진영에 있어서 어떤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향후 몇십 년, 몇백 년이 결정이 나는 건데 중국이면 중국이고 미국이면 미국이지 양쪽 사이에서 패권 국가 사이에서 양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두저도 아닌 나라가 된다고. 정말 갑갑한 인간들이 진짜 중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얘기도 그런 건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돼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끝까지 개길 수 있을까? 라는 얘기지. 난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승질이 버럭버럭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승질이 이렇게 부룩부룩 올라오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이브 한다 말이지. 나이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서 그냥 갑갑해요. 갑갑하고 건데 계속 얘기를 해야죠. 아무튼 MRBM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이쪽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미사일이나 기타 등등 이 제한이 풀어지는 거나 지금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전략 환경이 지금 우리 되게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그러면 여러분 미사일 쏘려면 여러분 뭡니까? 레이더 배치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가 레이더 문제로 윤 총장이 레이더 얘기했다고 레이더 얘기를 하면서 위협이 레이더를 왜 쏘는데? 전투기 쏘고 미사일 쏘고 포 쏘고 멀리 있는 데를 왜 보냐고요, 여러분. 그 레이더가 여러분 대신한 게 뭐냐면 관측이요. 관측병을 대신한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전쟁 났을 때 있잖아요. 기구를 띄워요. 그럼 기구를 띄워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퓨 빵. 야 포가 짧아 더 길게 쏴. 그러니까 포 있죠. 포의 사거리가 내가 지금 쏜 포가 지금 내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쏜 포가 내 눈 밖에서 떨어질 만큼 사거리가 길게 나온 다음에 관측 기구를 띄우고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서 포가 너무 짧은데 더 길게 쏴야겠는데 뭐 이걸 해줬다고. 관측 기구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 걸 대신하는 게 여러분 레이더예요.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가 뜨고 장사정포를 쏘고 할 때 레이더가 역할을 하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레이더를 쏘는 게 레이더 자체가 뭐 전파 때문에 우리가 통구이가 되겠어? 뭐가 위협이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이 이게 그거에 중국이 겨냥하고 있는 무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레이더를 쏘면 우리도 X밴드 레이더를 중국 쪽으로 미국하고 우리가 중국 쪽으로 레이더를 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발광을 하는 그건 상호주의적으로 내가 말이 안 되지. 그쵸. 전쟁이님 그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레이더가 맨 처음에 관측이었죠. 근데 이제 레이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관역이 딱 조준 이제 에임점을 딱 찍어주죠. 조준점을 찍어줘서 그거로 우리가 그 유도 무기를 레이더가 에임을 하고 유도 무기를 날릴 수 있죠. 지금 기술은.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중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윤 총장의 레이더 관련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송영길이 상당히 외교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빈약하다 뭐다 얘기를 했는데 당신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일단 여러분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 김옥수님도 얘기 나오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 같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 땅을 살 수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이것도 미국이 북한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미국 없으면 이게 우리가 정찰 자원이 지금 그러니까는 전자권 회수와 관련돼서 맨 먼저 전자권 회수 얘기하기 전에 전시 작전 능력 확보부터가 우선이다는 얘긴데 참네. 이 전시 작전 계획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정찰 자원이나 정찰 자원 확보하고 정찰 자원 운용 방법, 무기와 군비의 운용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 태세가 완비가 될 때까지는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완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테스트해 줄게라고 하는 게 미국이 우리한테 전자권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계속 입장을 얘기해요. 니네가 대비태세가 돼 있는 걸 우리가 테스트를 해주겠다. 그리고 확인돼야 전작권 넘겨주든 말든지 하겠다는데, 아니야, 뭐 됐어, 무조건 내놔. 운전은 여러분, 운전은 면허증을 따고 하는 거죠. 운전은 면허증을 따고 하는 거지, 면허증 딸 거니까 차 먼저 내놔, 이거는 아니지.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세요. 뭐 열심히 방송해서 저는 나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이 얘기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일단 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안녕.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잖아. 정찰기도 팔고, 전투헬기도 팔고, 미사일 사거리도 풀어주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팔고 있거나 하고 있는 미사일, 그리고 F-35도 팔고, 뭐 기타는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무기들, 우리도 군수산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 쭉쭉쭉쭉을 다 답을 내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